실질적으로 제가 어시장에서 관리하는 분들 중에서 극건성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오후 시간만 되면 여기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올라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의 피부 타입이 중성으로 바뀌었어요. 그 걸린 시간이 1년 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피부 관리는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미용이고요. 세 번째가 유지 관리입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는 하실 거면 정말 끝내주게 피부 좋아지고 싶으시면 목숨 걸고 하세요. 목숨 걸고. 그 정도 각오 안 하시면 피부 안 바뀝니다. 내 앞에서 기미 관련 영상을 찍었고, 원래 이 영상은 계획이 없었는데 저한테 1대1 개인 관리를 받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유튜브 시청자분이세요. 피부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해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피부에 이제 각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른 분들도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의나 댓글로 이렇게 좀 심각하게 고민을 써놓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빠르니까 영상으로 가끔 제작을 해 드릴 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자, 각질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각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이 피부층에 보습이라는 게 다 날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벽이 다 무너져 있어야 되고요. 그럼 내가 피부에서 각질이 뜬 상태가 됐어. 피부가 각질이 이렇게 싹 일어났어.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피부가 이 겉에가 방어기제 하나도 없이 그냥 껍데기째 벗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각질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무조건 이 각질층,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피부의 각질층을 피부에 다시 붙여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데미지를 입어서 지금 딱지가 떨어진 상태고 딱지가 일어난 상태고 피부가 안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회복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피부 딱지일 수도 있고 피부 껍데기가 떨어져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서 비듬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것도 비슷한 원인입니다. 염색 잘못 하셔가지고 머리에 데미지를 심하게 입게 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각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듬으로 떨어지죠. 피부의 껍데기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얼굴에 각질이 일어난다? 피부 얼굴에 껍데기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피부 껍데기가 떨어지니까 우린 뭘 해줘야 되죠? 피부 껍데기가 떨어지지 않게 접착제 같은 걸 발라서 피부에다 붙여놔야죠. 그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유분과 수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를 발라야 되냐? 유분과 수분이 섞인 제품을 발라줘야겠죠. 그리고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재생 연고 계열들을 발라줘야겠죠. 그것도 안 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밀폐성 바세린이라도 발라서 피부에 각질을 붙여놔야겠죠. 피부 각질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세럼을 열심히 바른다거나 인셀덤의 부스터를 열심히 쓴다거나 인셀덤의 크림 도브를 한다면 피부의 수분을 점점 더 뺏어가기 때문에 각질이 더 쉽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피부에서 각질이 떨어진다는 건 피부의 층이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는, 얇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의 총층의 두께가 이 정도로 두꺼워야 되는 게 이렇게 얇아져 있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얇아져 있으면은 피부층에서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수분의 저장고죠. 저장고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분의 보유량이 낮습니다. 유분의 보유량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환경이 더 잘 만들어지니까 각질이 더 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질이 떨어지면은 총체적 난국이에요. 각질이 떨어지는 거, 각질이 일어나는 걸 되게 우습게 보시잖아요. 각질이 일어나 있는 상태는 내가 피부가 최악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인지 못하시고 그냥 화장품 좀 바르니까 안 보여. 아,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 지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언제는 또 각질이 떠있어. 아, 좀 건조해졌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피부는 이거는 회복이 안 되세요. 영원히.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원히 회복 안 되세요. 각질 관리 안 되면. 각질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가 손상돼서 떨어지는 각질과 피부가 회복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다친 부분이 회복이 돼서 떨어져 나오는 각질이 있어요. 요거는 피부 재생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각질이 일어나거나 하얗게 일어나서 화장까지 다 뜨는 분들을 보시면은 피부층이 망가져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녁에 세안을 하고 관리를 하고 저녁에 제품을 잘 바르면 각질이 일어나 있을까요? 아니요, 일어나 있지 않습니다.
들여다보세요. 각질 안 일어나 있어요. 그런데 낮에 활동을 하고 많이 움직이고 하면 아침에 제품을 똑같이 바르고 나갔고 낮에 관리를 하더라도 각질이 일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외부 환경 요인, 대기도 있을 것이고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온풍기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생활 환경들이나 안 좋은 근무 환경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부의 건조가 굉장히 더 빠르게 발생을 합니다. 저기 필리핀이나 이런 우기에 들어가서 계시면은 그런 데서는 각질 절대로 안 일어나요. 왜?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내부에 에어컨이 돌아가거나 지금 뭐 외부는 그렇지 않지만은 겨울철이거나 가을, 봄, 가을에 대기 중에 공기에 수분이 굉장히 적게 함유가 돼 있죠. 그리고 온풍기나 냉풍기나 선풍기에 있으면은 수분의 증발도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이런 환경 요인들이 갖춰져 있을 때 피부에서 각질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부에 유분과 수분이 떨어지는 순간에 각질이 올라오니까 피부에 유분과 수분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잡아주는 게 각질 관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낮에 아무리 화장품을 바르고 제가 관리해드리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틱 바르시고 오일 미스트 뿌리시고 쿠션 하시고 기타 등등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각질이 계속 일어나거나 각질이 어느 순간에 발생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 각질이 일어나는 나의 피부에 각질이 생성되는 주기를 보셔야 됩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어느 정도 되면 각질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각질이 일어나는 걸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시간이 됐으면 각질이 일어났으면 30분마다 여기다가 화장품을 바르세요. 30분마다 내가 화장품을 바를 수 없는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시면은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데 그냥 아침에 출근하시고 점심에 점심시간에 아니면은 틈나는 시간에 하루에 화장품을 몇 번 못 바른다면은 그냥 이거 바세린이나 파란색 니비아 크림 있어요. 유분 굉장히 많은 거. 그거 얼굴에다가 두껍게 바르세요. 그냥 아예 두껍게. 엄청 답답하고 찐득거리고 불편하셔도 그렇게 바르세요. 아니면 그 안에다가 마데카솔이라도 깔아놓고 이렇게 바르세요. 피부 재생될 수 있게. 엄청 두껍게 바르세요. 최소한 불편함은 있어도 각질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각질이 뜨는 일이 없게. 피부가 각질이 뜨기 시작하잖아요. 허옇게 이렇게 낮에 떴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열심히 제품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각질이 일어난다는 건 낮에 내가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피부가 작살이 나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진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최소한적으로 막아줘야죠. 그거를 안 하면서 피부 관리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질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되게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피부가 안 좋아졌으니까 일어날 수도 있죠. 아니요. 피부가 그냥 최악의 상황이 맞이했을 때 일어나는 게 각질입니다. 피부에서 껍데기가 쉽게 그렇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피부 관리는요, 다이어트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다이어트랑은요. 제가 다이어트랑 견주어가지고 말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다이어트랑은 많이 틀려요. 다이어트는요, 내가 살이 쪄가지고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를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와닿는 건 없어요. 그냥 조금 두리뭉실하게 뚱뚱하게 조금 그냥 뭐 나만 신경 안 쓰고 살면은 남들이 뚱뚱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사는 게 다이어트예요. 근데 피부 관리라는 건요, 제가 지금 이 피부가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않고 피부가 거칠어요. 까칠어요. 이게 까칠다고 해가지고 사는데 지장 있나요? 아무 지장 없어요. 피부는요. 그런데 내가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시장에서 봤는데 아토피성 피부염 가진 분들은 굉장히 힘드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피부 관리를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는데도 막 벅벅 긁죠. 이렇게 긁게 되잖아요. 잘 때. 긁으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긁는 건 안 좋은 거란 걸 알잖아요.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피부염에 안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해요. 이게 다이어트랑 좀 틀린 거예요. 피부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서 피부가 싫어하는 것들을 골라서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피부는요,
최선책은 뭐냐면 내 피부가 각질이 떴어요. 내 피부가 각질이 일어났어요. 각질이 일어났으면 각질이 안 일어나게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각질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를 뒤에다 두고요, 피부 톤이 밝아지거나 피부가 태글태글해지거나 피부가 더 예뻐 보이기를 바라세요. 건강을 먼저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으면 여기를 먼저 꼬매고 여기 수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더 예뻐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부 관리를 하는데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여기가 부러졌어요. 여기 팔이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이 손가락이 좀 예뻐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피부는요, 건강해야 돼요. 100번 말씀드릴게요. 피부는요,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 돼요. 피부 관리의 단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99.9% 이상은 피부가 완전하게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부는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피부는 면적이 크고, 피부는 우리가 가진 피부 조직 중에서 두께가 가장 얇은 곳이 얼굴에 있는 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100% 확률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이런 피부를 우리가 밖에 노출돼 있으니까 항상 관리를 하잖아요. 햇빛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도 피부고요. 외부 환경에 데미지를 제일 받는 부분도 피부예요. 그런데 이런 피부가 우리는 제일 예뻐 보이기를 바라는 거죠. 왜?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당연하겠죠. 피부의 관리의 단계,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런 건강을 잡아주기 위해서 첫 번째 관리는 각질층의 관리입니다. 첫 번째, 각질층 껍데기에 유분과 수분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지질층을 형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피부 첫 번째를 감싸고 있는 표피에 있는 지질막, 지질층, 유분과 수분, 우리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외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부분이 건강해야 세균과 외부 환경에 강하게 면역체계를 형성해서 피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면역체계의 형성입니다.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면역체계의 형성. 이게 무너지면은 피부에 세균도 잘 들어오고 외부 요인에 약해서 피부가 민감성으로 바뀌어서 데미지도 잘 받고 염증도 잘 생기는 안 좋은 피부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죠? 건강입니다. 미용이 아니라 건강이에요. 피부 지질층의 형성. 우리는 처음에 피부 관리를 시작하면 뭐부터 해야 되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피부에 데미지 주는 햇빛 피해 다니고, 피부에 데미지 주는 사우나 뜨거운 열기를 피해 다니고, 피부에 데미지 주는 각질 제거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피부에 데미지 주는 세안 후에 수건 갖다 닦는데 거친 수건으로 벅벅 문대지 않고, 피부에 데미지 주는 이런 머리카락 같은 거 얼굴에 붙여가지고 비비지 않고, 피부에 데미지를 주는 얼굴 잡고 이렇게 만지는 짓거리들 하지 않고, 굉장히 많죠. 안 좋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건강입니다. 피부의 장벽의 건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피부 각질층의 보습과 유분을 잡아서 지질층을 형성을 해주고 피부의 장벽을 제가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피부 각질층 안쪽에, 조금 더 안쪽에 유분과 수분을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각질층에 수분과 유분이 잘 머금고 있고 지질층 형성이 잘 돼 있고 장벽이 잘 세워져 있으면 피부층이 두껍기 때문에 보유량의 보습과 유분량의 함유량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피부 안쪽에 화장품을 조금 더 밀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시는 게 리포솜 계열의 흡수형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쓰시는 게 비타민 C와 항산화제와 앰플들입니다. 영양분을 더 넣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피부 외벽, 장벽과 각질층이 건강해졌을 때 안쪽으로 조금씩 밀어넣어서 피부 안쪽부터 조금씩 바꿔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피부 껍데기만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이 피부 안까지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관리를 할 때는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제, 먹는 음식들, 충분한 수면, 운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합니다. 겉에 외부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내부 관리를 같이 해주는 거죠. 자, 이 단계도 뭔가요? 건강입니다. 이 두 가지 단계만 돼도 피부가 건강해지면 피부 톤이 올라가고 탄력이 좋아지고 훨씬 더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화장도 잘 먹고요. 세 번째,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미용에 대해서 피부 관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좀 더 밝게, 그때부터는 좀 더 탱탱하게, 그때부터는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게, 이 관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3단계로 해가지고 나눠놓긴 했지만 더 세부적으로도 많이 나눌 수 있겠죠. 이 피부 관리의 시간은 우리가 28일이 피부 턴오버 주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한 달 기준으로 해서 28일이 최소한 반년 이상은 벗겨져 나가고 1년 이상은 넘어가야지 이 건강한 피부를 쭉쭉 유지를 하면서 미용의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시장에서 관리하는 분들 중에서 극건성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오후 시간만 되면 여기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올라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의 피부 타입이 중성으로 바뀌었어요. 그 걸린 시간이 1년 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말한 대로 관리를 완전히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매일같이 저도 할 수 없는 관리들이에요. 그래도 노력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수부지 피부든 건성 피부든 아토피 피부든 지루성 피부염이든 염증성 피부까지도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피부는 뭐예요?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가 미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미용이 되고 두 번째가 건강이 되면은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내가 절박하지 않으면요, 피부 관리는 되지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요. 피부가 각질이 딱 뜬 걸 봤으면 심장이 무너지고, 아, 내가 정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피부에 딱 각질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럼 뭐 각질 일어났네 하고 지나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났네. 와, 어떡하지? 야, 나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재수없으면 내일 죽겠는데? 정도로 절박함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 여기 각질 조금 일어났어요. 피부가 여기는 그냥 이 피부 껍데기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피부 관리 하고 싶으시면 목숨 걸고 하세요.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면. 아니면 그냥 대충 하세요. 대충 뭐 레이저 받고, 대충 뭐 인터넷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화장품 뭐 좋다고 하는 거 바르고. 반복적으로 바뀌는 제품 관리는요, 이유가 있어요. 다 아무리 화장품을 잘 바르고 아무리 시술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관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피부가 좋아지려면, 자, 토닝 레이저를 1년 동안 맞았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맞고 그 다음에는 안 맞아야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맞아야죠. 피부 화장품을 써요. 화장품은 평생 쓰는 겁니다. 화장품은 틀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피부 관리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이 없는, 개선이 없는 관리는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극한 상황까지 끌어올려서 피부가 건강과 미용을 다 잡은 상태예요. 그때부터 피부 관리는 유지 관리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화장품, 특정 시술, 특정 피부과, 뭐가 좋다 해가지고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피부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내가 그거를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피부 관리는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미용이고요. 세 번째가 유지 관리입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는 하실 거면 정말 끝내주게 피부 좋아지고 싶으시면 목숨 걸고 하세요. 목숨 걸고. 그 정도 각오 안 하시면 피부 안 바뀝니다. 그리고 피부는 28일의 재생주기, 한 달이 재생주기라고 보시면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거나 하면 그 재생주기가 35일에서 40일, 심지어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제자리란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피부가 탄력이 되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피부 재생주기가 느리기 때문에. 올라가서 채워줘야 되는데 물론 피하 지방이 꺼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피부 관리들 다 잘 하시고, 피부 관리는 건강, 그 다음에 미용, 그 다음에 유지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고, 피부에 작은 이상이 생겼다는 건 나 보호 좀 해줘, 나 관리 좀 해줘라고 피부가 보내는 신호고, 그 신호를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염증성으로 올라온 홍조든, 그게 각질이 떨어져 나갔든, 그게 주름으로 올라왔던 가성주름이든 어떤든 간에 피부가 보내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 체크를 잘 하시고, 그거를 봤을 때는 내가 너무 간과하고 살았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해야지 각오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피부 관리 잘하고 계세요. 언제든. 아셨죠? 감사합니다.